자, 이제 수능이 며칠 안 남았죠? 이제 파이널 정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정리되는 내용들은 그동안 했던 것을 모두 싹 다 모아서 총 정리한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수능 파이널에 대한 강의는 선택 과목, 언어와 매체와 화법과 작문을 뺀 이외의 내용은 없다. 이것이 마지막이다. 문학과 독서에 대한 공통 영역은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자, 좋은 성적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공부했던 것을 제대로 실력 발휘하기 위해서 한번 같이 또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수능의 출제 순서대로 좀 정리를 할 텐데 첫 번째는 뭐가 나오나요? 네, 1번부터 3번 사이에 문제가 배치가 되죠. 1번부터 3번 사이에서는 일반 독서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일반 독서는 무엇이 나올지 좀 예측하기가 약간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상당히 개념적이고, 지문부터 볼까요? 첫 번째, 지문부터 예상을 하면 굉장히 개념적이거나 또는 교훈적인 내용으로 나올 것이다. 교훈적인 내용의 글이 나올 것이라는 점. 그리고 또 하나는 문단이 비교적 짧습니다. 문단이 짧다. 짧다보다는 또는 적다가 적절하겠죠. 짧거나 적다인데 보통 어느 정도입니까? 3문단 정도로 출제가 되지 싶습니다. 3개 문단 정도로 출제가 될 것이다. 아마 그 데카르트의 방법서설 같은 이런 어떤 개념적이면서도 뭔가 의미 있는 지문으로 구성을 할 것 같습니다. 다음 두 번째, 문항수는 문제는 저기 1번과 3번으로 되어 있으니까 문제 같은 경우에는 차례차례 좀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글에 대한 이해 되겠죠. 그래서 문제의 1번 같은 경우에는 글을 이해하는 내용으로 물어볼 것이다. 다음 2번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2번으로 넘어가면 실제 기출문제들도 좀 보고 보는데 글에 대한 이해 또는 내용 일치, 내용 확인에 관련된 문제를 첫 번째로 낼 것입니다. 이 문제들은 가장 먼저 풀기보다 읽어가면서 바로 비교하든가 아니면 다른 문제를 풀고 와서 최종적으로 정답을 선택해도 괜찮겠습니다. 자, 2번 문제에는 보기가 출제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보기가 출제가 될 것이다. 이 보기 안에 있는 그 예문들을 바탕으로 해서 여기에 대한 반응이라든가 또는 어떤 내용 분석이겠죠. 이 보기와 함께 이 내용에 대해서 분석을 하거나 또는 거기에 따른 반응을 물어보는 문제로 출제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다음 3번 문제로 넘어갈까요? 3번 문제로 넘어가 보면 역시 여기에도 읽기 관련된 보기 글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3번에도 역시 읽기 글이 있다. 보기 형태의 보기가 있거나 또는 읽기 글이라고 하죠. 읽기의 예문들이 아마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뭐를 물어볼 것인가? 바로 그 앞에서 얘기했었던 내용 분석에 이어서 여기에서도 이해와 반응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될 겁니다. 지금 여기 앞에서 얘기했었던 내용 분석이면 지문과 어느 정도 좀 연관되는 키워드들을 발견할 수 있겠지만 여기 반응이라고 했죠? 이렇게 두 번째 문제나 또는 세 번째 문제로 순서가 바뀌어서 반응을 묻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문의 내용과 선택지의 내용이 서로 다릅니다. 내용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표현이 다른 것이지 의미가 다르다는 건 아니에요. 의미는 같지만 표현이 다른 그 단어들의 조합을 잘 연결해서 서로 적절히 연관성이 있는지, 그 다음에 그것이 보기하고 서로 또 연관성이 있는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면 우리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해결 전략의 핵심만 좀 찝어보면 연관성이죠. 그래서 정확한 내용이죠. 정확한 내용 정리를 머릿속으로 해야 된다. 만약에 머릿속으로 되지 않으면 옆에 여백지에다도 간단하게 한두 글자의 키워드로 적어 놓으세요. 다음 두 번째, 정확한 내용 이해와 함께
연관성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독서 지문의 가장 핵심은 연관성을 생각해 두면서 이해를 해야 되겠죠. 이걸 통해서 선택지와 1, 2, 3, 4번 선택지와 그 다음에 앞에서 있었던 두 개의 보기, 그 다음에 지문의 관계를 정리하세요. 자, 그래서 1번과 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접근하자. 일반 독서 제재가 나옵니다. 올해도 역시 독서 제재가 먼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문학 순서, 그 다음에 화법작문 선택 과목이죠. 화법작문 언어와 매체는 그 뒤에 배치되는 일반적인 순서로 나올 것이다 라고 예측이 됩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서 볼까요? 네, 계속해서 이어서 보면 이제 일반 독서에 이어서 아마 또 독서 지문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보통 두 번째로 나오는 지문은 문제가 많습니다. 즉 차례대로 풀면 짧게 풀었다가 갑자기 확 많아지는 문제를 만나게 될 거예요. 즉 4번과 9번 문제로 나오게 됩니다. 4번, 9번 문제인데 앞에는 3문제였지만 요거 4번과 9번은 몇 문제입니까? 4, 5, 6, 7, 8, 9 무려 6문제가 출제가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전략을 세워야 됩니다. 내가 바로 짧은 문제를 풀었다가 바로 이어서 6문제를 푸는 것이 괜찮은지 아니면 다른 짧은 문제들을 풀고 나서 이 많은 6문제를 풀 것인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요 4번과 9번은 그 악명이 높은 복합지문입니다. 복합지문이에요. 제재는 아니지만, 제재를 복합시킨 건 아니지만 하나의 제재, 인문이면 인문, 과학이면 과학 이런 지문 내에서 가나 형태로 출제가 된다는 내용이죠. 복합지문 두 개의 지문이 나오는데 이것이 문단이 그나마 짧으면은 어느 정도 읽고 풀만 하겠지만 만약에 저것이 어느 정도 길이를 갖고 있다. 또 한 문단의 길이가 또 지나치게 긴 단락이 있다. 좀 부담스러워질 거예요. 거기다 6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면 당연히 좀 시간적인 부담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험 첫날이죠. 네, 첫 교시에 들어가서 파지 검사하는 시간에 전략적으로 문학작품 제목을 본다든가 또는 독서 지문의 끝단락 또는 보기 등을 좀 보면서 내가 어느 걸 먼저 풀어야지, 어떤 순서로 풀어야지 풀이 순서 전략을 좀 세우세요. 네, 그때 이 부분을 보고서 어떻게 할지를 반드시 생각해 두고 풀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는 순서대로 좀 가이드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4번과 9번 문제에서는 주제 통합이라고 얘기하죠. 네, 그래서 복합 지문을 우리 주제 통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재나 관점이 좀 다르더라도 주제가 비슷한 것들 또는 주제가 완전히 대조되는 것들 이러한 것들을 묶어서 내는 문제 번호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이런 문제들을 맞닥뜨렸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주제 통합은 보통 그동안 어떻게 나왔느냐? 일단 첫 번째 기출 패턴을 보게 되면 기출 패턴은 크게 두 가지 특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인문제재가 복합이 됐고요. 올해도 아마 인문제재가 복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인문제재 아니면 과학제재 둘 중에 하나가 복합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해요. 자, 인문제재가 복합이 되었다. 다음 두 번째는 6문제가 나오는데 지금 계속해서 올해도 좀 의미 있고 그 다음에 논리적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다소 괴로움을 줄 수 있는 논리학 지문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논리와 철학과 예술과 관련된 어떤 복합 지문이 좀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논리와 예술 지문이 복합될 수도 있고요. 또는 어떤 철학사조와 예술이 복합이 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복합이 하나 나오거나 또는 가장 최악의 경우는 요 논리와 철학 요 두 개가 같이 융합이 되는 세 가지 패턴을 볼 수가 있는데 극악의 난이도는 아마 논리와 철학일 것 같고요. 올해 이렇게 출제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예상이 좀 되어지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기출 패턴은 이러하다. 그러면 기출 패턴이 저러한데 그럼 지문은 어떻게 될 것인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요 인문, 논리, 철학, 그 다음에 예술에 관련된 이러한 지문들이 아마 구성이 될 거고 앞서 얘기한 대로 가나 형태로 구성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보면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는 어떻게 구성이 될 것인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일단 가나에 대한 문제에서 첫 번째로 볼까요? 일단 두 지문이 나올 때 가나에 대한 어떤 그 설명을 묻는 거겠죠. 가나에 대한 설명이라든가 특징 등을 일단 질문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될 거고 다음 두 번째 문제는 아무래도 내용 일치 문제라고 보는데 일치, 설명과 특징이고 두 번째는 내용에 관련된 내용 일치, 불일치, 맞는 것은 틀린 그런 것은 하는 내용 불일치 유형이 나오거나 또는 이해 문제가 나오겠죠. 계속해서 이어서 내용 이해에 대한 내용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해 문제가 나오거나 또는 추론하는 문제가 나오겠죠. 이해 추론 문제의 유형은 어떠한 특징이 있습니까? 앞서 이야기한 대로 1, 2, 3, 4번 선택지에 있는 단어와 지문에 있는 단어 표현이 같지 않습니다. 달라요. 다른데 이 두 가지가 서로 관련된 의미인지 같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다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요거를 판단하는 문제가 출제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계속해서 7번 문제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4, 5, 6, 7번 문제에 해당이 되는 문제는 역시 여기에서 어떤 특정한 관점이겠죠. 그래서 어떤 특정한 인물이라든가 특정한 대상의 관점을 놓고서 특정한 관점을 놓고서 그 뭔가 반박을 하거나 또는 분석을 하거나 또는 거기에 해당되는 특정 관점에 관련된 내용이죠. 특정 관점 관련돼서 분석을 하거나 또는 거기에서 반박을 한다든가 하는 분석 반박형의 질문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건요. 그래서 그동안 나왔던 패턴, 여러 가지 모의고사 패턴을 보면 아마 요 부분이 이렇게 될 것 같다. 그 다음 5번째 문제죠. 총 6번째 문제에서 가장 극악의 난이도인데 지금 계속해서 2022 예시문항부터 올해 9월 모의평가까지 이루어졌던 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피하고 싶어하는 보기 유형이 나오게 될 겁니다. 보기가 묶여지면서 플러스 요건 3점짜리예요. 만약에 이것을 틀리면 나의 등급이 끝간데 없이 밀릴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내가 맞으면 또 어느 정도 굉장히 의미 있게 다른 경쟁하는 친구들과 등급 또는 등수 차이를 벌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시간 투자를 해서 문제를 푸는 가치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기와 3점짜리를 보게 되는데 이 보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 보기는 아마 직접 설명은 아닐 거예요. 어떤 예시라든가 어떤 분석적인 내용이겠죠? 그러나 주제와 관련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예시적인 부분이겠죠. 예시적, 간접적인 내용으로 제시가 될 거예요. 그런데 요거는 분명한 특징이 있죠. 예시적, 간접적이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뭡니까? 전체 주제와 관련을 맺고 있다. 전체 주제와의 관련성은 당연히 있겠죠. 독서는 연관성의 글이에요. 연관성으로 판단하고 해결을 해줘야 됩니다. 연결해서 다른지 같은지 판단해야 된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보기가 나오는데 이 보기가 인문제재니까 인문제재면 줄거리일 텐데 사회과학제재면 어떻게 될 것이냐. 표 그래프는 잘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줄글로 설명이 되는 줄글 설명형 보기이기 때문에 이 줄글 설명형 보기를 잘 정리해야 됩니다. 이 줄글 설명형 보기는요. 줄글 설명형 보기는 내용 압축 정리를 잘 해라. 압축 정리를 잘 해야 된다라는 점. 그 다음에 이것이
선택지하고 연관성이 있습니다. 즉 1, 2, 3, 4, 5번에 선택지와의 일단 연관성이 있겠죠. 선택지와의 연관성도 중요하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 잘 정리하는 부분, 지문도 지문이지만 보기 부분도 좀 잘 정리해야 되는데 이 보기는 절대로 전체를 물어보지 않습니다. 이 보기는 부분적인 걸 물어본다. 특정한 단락, 특정한 2단락 정도와 관련이 되는 거지 글 전체와 관련되지는 않는다라는 점을 알아두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번째로 나오는 6번째 문제는 대부분 다 어휘 문제입니다. 자, 어휘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이 어휘 문제는 1, 2, 3, 4, 5번 선택지가 어떻게 되느냐? 네, 선택지에 있는 것은 우리말 표현으로 나오게 될 거예요. 우리말 표현이라고 한다면 그럼 지문에 있는 내용은 뭡니까? 어떤 특정한 전문 용어라든가 한자어가 되겠죠. 그래서 선택지에 우리말 표현을 갖고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 어휘 문제 풀이법은 뭘로 풀어야 됩니까? 해당 선택지에 있는 내용을, 이 선택지에 있는 내용을 해당 부분에, 해당 밑줄이 있겠죠? 해당 부분에 어떻게 하라? 대입해서 그 의미를 판단하면 됩니다. 요걸로 종결자 삼으세요. 이렇게 풀면 시간을 꽤 아낄 수 있고 적절한지 적절하지 않은지 여러분들이 느낌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설명하려고 들지 마세요. 수능은 여러분들이 문제의 정답을 찾고 해결하는 거지 누구에게 알려주고 전문적으로 설명해주고 컨설팅해주는 거 아니에요. 수능 시험 보는데 마치 밑줄 쫙 쳐서 컨설팅하듯이 설명하듯이 풀어주듯이 하는 거 아니에요. 딱 적절하게 그 문제의 조건에 맞게 딱 해결하고 넘어가는 것이다. 그래야 시간 내에 풀 수 있다라는 점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독서제제 4번과 9번까지 어떻게 출제가 될 것인가? 네, 한번 짐작해 봤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또 독서 지문이 있겠죠. 10번과 13번으로 이어지는 문제예요. 그래서 10번과 13번 문제로 이어지는 독서 문제를 또 체크해 보겠습니다. 10번과 13번. 네 문제가 출제가 되죠. 자, 네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보통 작년 수능, 작년 수능, 그 다음에 이번 6월 모의고사, 그 다음에 이번 9월 모의고사 패턴을 보면 약간 달라지기는 했어요. 10번과 13번에는 보통 기출 패턴인가요? 네, 지문으로 다시 또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지문 패턴을 보면 사회제재 또는 과학기술 지문이 과학제재가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회지문 또는 과학지문이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런데 수능과 이번 구평을 봤을 때 과학제재가 주로 출제가 됐거든요. 과학제재인가요? 사회제재네요. 그래서 사회제재가 출제가 됐는데 이 사회제재 중심으로 좀 풀어보자면 다시 한번 22 수능과 이번 23년 9월이죠. 23년 9월 모평에 이렇게 사회제재가 나왔고 이번 6월 모평, 23학년도 6월 모평에는 과학제재로 출제를 했습니다. 뭐 어떤 순서 앞뒤에 상관없이 어쨌든 요 10번과 13번에 배치되는 요 지문 패턴을 좀 살펴보면 문제가 어떻게 출제됐는지를 한번 또 체크해 볼게요. 자,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될 것인지 체크를 좀 해봐야 되는데, 자, 그 전에 지문 패턴인데 올해 만약에 사회 지문을 바탕으로 해서 예상을 해보면 올해는 법 지문이 우위를 갖는 가운데 경제 지문이 아마 부수적으로 쫓아오는 이런 형태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이 법은 뭐냐? 우리 지금 현재 EBS 교재 같은 경우에는 EBS에는 법제재, 그러니까 형법 중심이죠. EBS는 형법 중심인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연계하지는 않고 내가 예상할 때는 아마 민법이 출제가 되지 않을까? 민법이 출제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민법이라고 출제한 이유가 뭐냐? 이 경제 지문이 묶이는 것이 좀 어떤 것인지 봐야 되겠죠. 하니까
단일 지문에 법과 경제를 섞을 수 있어야 되는 건데 이 경제 지문에서 법과 관련된 거로 좀 생각해 보니까 올해 평가원에서 보니까 올해 평가원에 무엇이 출제가 됐나요? 유류분제도 9월 달에 출제됐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그 사회문 그 14번과 17번 6월 모의 평가에서는 이민과 이중차분법에 관련된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그 22학년도 수능에서는 브레튼 우주 체제가 나왔죠. 요런 식으로 출제가 되겠구나. 그래서 그러면 그나마 좀 덜 나온 게 뭔가라고 하면 이 민법인데 이 민법에 관련된 걸로 좀 예측을 해보면 일단 법과 경제가 합쳐질 수 있는 것이 일단 채권이 있고요. 네, 채권이 있고 또 뭡니까? 세금 부분이 있겠죠. 채권, 세금에 관련된 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에 관련된 법, 채권에 관련된 법 이런 것들이 좀 체크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다 또 경제적인 요소를 좀 봐야 되니까 이 채권과 세금 또 부가가치세인가요? 네, 경제제재에서 부가가치세 요거에 관련된 문제도 낼 수가 있을 겁니다. 그걸 법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근데 요게 좀 그렇다면 법인세도 있을 수가 있고요. 네, 법인세도 있을 수가 있고요. 요즘 한참 경기를 부양하려고 하는 그 내용 중에서 양도소득세도 있죠. 예, 양도세에 관련된 이런 내용들도 부분적으로 끼어 들어갈 수가 있다. 그죠? 네, 그 다음에 약간 좀 규칙적인 형태를 보면 채권과 세금 요런 거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손해배상에 관련된 내용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민사 재판에 관련돼서 유류분 제도가 나왔으니까 뭔가의 보상이겠죠. 최근에 그런 사태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피해에 대한 보상에 관련된 내용도 법 규정과 함께 묶여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지문이 예측이 될 수는 있는데 절대적인 건 아니고요. 출제진들이 아마 잘 구성을 했겠죠. 그래서 네, 채권과 세금, 그 다음에 민법에 관련된 내용으로 좀 잘 정리를 해보자. 그럼 문제는 어떻게 구성이 될 것인가? 자, 10번과 13번 사이 네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자, 내용 일치 문제죠. 그래서 문제에서 체크해야 될 첫 번째 요소는 내용과 관련된 내용 일치, 불일치 문제가 당연히 먼저 물어볼 거예요.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한 번에 읽고서 한 번에 다 풀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읽어가며 풀어야 돼요. 그래서 지문을 읽어가며 선택지를 그때그때 해당 키워드를 정리해놨다면 선택지를 그때그때 판단하는 전략으로 풀거나 아니면 다른 문제 풀고서 가장 나중에 푸는 것을 권장합니다. 첫 문제를 가장 먼저 풀게 되면요, 시간이 많이 뺏겨요. 문제 순서는 좀 뒤에서부터 풀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10번 문제는 이렇게 출제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뭡니까? 네, 두 번째 11번 문제에 해당이 되는 건데, 두 번째 11번 문제에 해당이 되는 것은 당연히 이해와 추론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모든 독서제재에서 이해와 추론에 관련된 문제는 반드시 출제가 된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는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이해 추론 문제는 1, 2, 3, 4, 5번, 문제 1, 2, 3, 4, 5번의 선택지와 그 다음에 지문과 표현이 똑같지 않아요. 그러나 의미가 서로 연관성이 있어 완전히 내적 의미가 일치하거나 또는 내적 의미가 완전히 반대에 있거나 대조라고 하죠. 요 둘 중에 하나의 관계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로 나오는 건 당연히 동그라미 기호죠. 보통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보통 기역, 니은, 디귿 사이 정도로 나오겠네요. 동그라미 기호 문제가 출제가 될 겁니다. 특정한 어떤 대상으로 물어보겠죠.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미음까지는 안 갈 거예요. 기역, 니은 또는 기역, 니은, 디귿 요 사이까지가 될 텐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그 설명이라든가 또는 거기에 따른 어떤 특징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어떤 인과관계라든가 또는 상하관계죠. 인과관계 등 이런 것들을 물어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동그라미 기호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그라미 기호는 해당 단락에 있는 내용을
집중적으로 읽어야 되는데 그 동그라미 기호, 밑줄 치거나 동그라미 기호 있는 그 앞뒤 부분의 문장들을 같이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점. 다음 13번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좀 피하고 싶은 당연히 보기 문제가 나오겠죠. 그래서 보기 유형이 나오는데 여기에서도 아마 3점짜리가 될 거예요. 작년 수능부터 올해 평가원까지 계속해서 보기가 독서에서 달린 거는 대부분 3점짜리가 되더라라고 하는 거죠. 보기 3점짜리 유형에 해당이 되는데 똑같습니다. 앞에서 예시했던 인문제재와 거의 비슷하게 또는 다른 과학제재더라도 아마 설명일 거예요. 그래서 이 보기의 성격이 뭐냐? 예시적으로 나오거나 또는 어떤 중심화제죠. 사회제재에서 다루는 둘 중에 하나 중심화제에 관련된 어떤 그 부분적인 특성을 나타낼 겁니다. 부분적인 특성을 띠는 보기로 출제가 될 거예요. 자,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보기는 글 전체를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글의 부분적인 관련 단락이 있습니다. 그 관련 단락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내야 됩니다. 잘 연관짓기를 해서 풀어내야 되죠. 자세한 것은 문제 풀이법 부분을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보기와 3점짜리 유형이 이렇게 자리를 잡을 것이다. 그러면 이것을 또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바로 얘기를 했어요. 바로 얘기를 해서 이 보기가 굉장히 길어요. 결국 앞에서 4번과 9번에서 배치되는 문제, 또 10번과 13번 문제에서 배치되는 문제 접근하고 해결하고 판단하는 핵심은 1, 2, 3, 4, 5번의 선택지에 있는 내용, 보기에 있는 내용, 지문에 있는 내용, 복잡한 전문 용어, 이상한 용어, 숫자, 기호 이런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요. 거기에서 풀어주는 말, 서술어 또는 명확한 명사 개념어 요거를 갖고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풀어야 됩니다. 정답 판단할 때 잡다한 기호 먼저 생각하지 말고요. 최종 결과 서술어를 먼저 밑줄치고 판단해 봐라. 그러면 정답의 윤곽이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13번 독서제재 13번까지 살펴봤고요. 이어서 14번과 17번으로 가겠습니다. 14번과 17번은 아마 과학제재로 출제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를 좀 지워서 체크할게요. 과학제재는 14번과 17번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 그 다음 과학제재는 또 어떤 제재가 출제가 될까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아마도 좀 물리학 쪽에서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 외적인 요소를 하나 붙이겠죠. 그래서 14번부터 17번 10번과 13번하고 순서를 바꿔서 나올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는 일단 지문이 여기는 사회 지문이 나올 수도 있지만 순서를 바꿔서 과학 지문을 배치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저기 있는 걸 여기 뒤로 하고 여기는 저 앞으로 배치하면 되겠죠. 그래서 사회 지문 또는 과학 제재가 출제가 될 걸로 보는데 아마 과학 제재일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요. 그래서 요 배치되는 걸 보면 일단 주의해야 될 거는 뭐냐? 이 과학 제재에서 일단 물리라든가 또 어떤 기타 영역이 있죠. 기타 기술 영역, 기술 제재에 관련된 것이 같이 혼합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술 제재를 혼합할 것이다. 물리를 기준으로 해서. 그러면 좀 더 예측하는 거. 올해 좀 여러 가지 예상이 좀 되고 있죠. 바로 뭡니까? 연력학에 대해서 좀 조심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번에 여러 가지 그 EBS 수능 특강 기준으로 과학 지문을 보니까 이 연력학, 그죠? 뭐 대응 상태의 원리라든가, 뭐 스털링 엔진이라든가, 뭐 등등, 엔트로피와 맥스웰의 도깨비, 뭐 이런 것들 연력학 부분에 대해서 조심해야 되는데 사용 설명서에는 연력학 제3법칙까지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걸 좀 조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고, 그 다음에 카더라 통신에 의하면 해양 기상학인가요? 해양 기상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요런 것보다
이런 것보다 아마 그 기타 기술적인 기술 제재가 뭔가 좀 복합이 돼서 올해 그 독서 지문의 특징은 단일 지문으로서 한 가지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두 대상을 이야기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 특징들은 뭐다? 바로 두 대상을 이야기할 것이다. 모든 독서 지문에서 두 대상에 대한 내용을 출제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문제는 어떻게 구성이 될 것인가? 문제는 수능이 어떤 출제 패턴을 띈다고요? 문제 은행식 출제입니다. 문제 은행식 출제라고 하는 건 이미 고정된 틀이 있어요. 출제할 수 있는 유형이 있어요. 거기에 어떤 글이라든가 예시문이라든가 1, 2, 3, 4번 표현을 바꿔서 낸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 설명하는 것도 그 문제 은행식 출제에 대한 특징을 이용해서 우리가 좀 더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게끔 그런 노력과 판단과 예측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14번부터 17번 문제에서 나올 거를 예측해보면 첫 번째는 내용 일치, 불일치 문제죠. 그래서 문제에서 첫 번째는 내용에 관련된 독서 제재는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내용 일치, 불일치 유형에 해당이 되는 문제가 나올 것이다. 객관적인 거죠. 이건 전체적으로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이 전체적으로 물어보는 것을 바로 한 번에 읽고서 다 풀려고 하지 말고 한 단락씩 읽으면서 확인을 하거나 또는 다른 문제를 다 풀고 나서 여기서 배경 지식이 좀 쌓인 다음에 그 다음에 와서 판단하면서 지문을 또 같이 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접근해야 돼요. 첫 번째 문제는 처음부터 맞닥뜨리게 되면 시간 뺏긴다. 전체를 다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조절을 좀 하세요. 다음에 15번 문제로 넘어가면 15번 문제는 동그라미 기호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문제 동그라미 기호인데 동그라미 기호의 특징은 뭡니까? 그 글의 중심 소재 아니면 글 주제 전체를 구성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결정적인 소재라고 얘기할게요. 동그라미 기호, 결정적 요소와 결정적 요소 또는 화제의 밑줄을 쳐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질문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됩니까? 이 동그라미 기호가 있으면 그 동그라미 기호가 본문에서 뭐에 밑줄 쳐졌는지 그거를 문제에다가 발문에다가 좀 써놓고 잊어버리지 않게 놓치지 않게 하세요. 이 동그라미 기호 문제는 이게 뭐다? 특히 동그라미 기호가 두 개 이상이 되면 이게 뭔지 헷갈리고 기억 니은으로 판단해서 헷갈리고 놓치게 되거든요. 내용이 이게 뭐를 얘기하고 있었다는 걸 놓치게 되니까 놓치지만 마세요. 기억 니은이 뭐를 얘기했고 이 둘 간에서 뭐뭐와 달리 뭐뭐와 같이 또는 뭐뭐와 함께 모두 이런 표현을 놓치지 않도록만 하면 여러분들은 맞출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단순해요. 그거 놓치지만 않으면. 다음 이제 16번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16번 문제에서는 여러분들이 가장 괴로워하는 무엇이 나온다? 보기가 나오죠. 과학제재의 보기. 보기만 해도 아찔아찔하죠. 그런데 다른 제재는 다 줄글 보기로 나오는데 보기 플러스 이것도 3점짜리 유형이긴 합니다. 그런데 과학제재의 보기는 표 또는 그래프 또는 그림이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과학적인 지식은요, 표와 그래프, 어떤 정리값이라든가 근거값에 대한 어떤 통계표와 같은 수치화된 자료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과학제재는 이것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설명이 있겠죠. 여기에 관련된 뒷받침 설명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뒷받침 설명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표와 그래프를 어떻게 문장화할 것이냐,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표와 그래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 수 있는 문장 표현으로 좀 바꿔야 돼요. 단어 표현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수치화된 내용을 어떻게 문장화, 단어화할 것인지를 분명히 체크를 하는데 이거에 대한 힌트는 두 군데 있습니다. 지문에 하나 확인할 수 있고요. 아까 얘기했던 보기에 줄글 설명이죠. 보기에 그림이나 또는 표 그래프가 아닌 뒷받침 설명 부분,
또는 네, 보기에 있는 이 설명 일부 아니면 거기 조그맣게 붙은 어떤 조건 표현이 있겠죠. 이 조건 표현에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거나 정답 찾을 때 의외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런 부분들을 놓치지 말고 살펴봐라. 그래서 여기까지가 네, 보기 문제 16번 문제죠. 그 다음에 17번 문제는 아마도 이번에도 단어 문제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네 번째 여기에다 체크해 볼까요? 네 번째 문제는 어휘 문제인데 이 어휘 문제가 어떤 특징으로 나오느냐? 이 어휘 문제가 문맥적 의미로 물어볼 거예요. 네, 거의 문맥적 의미로 물어볼 겁니다. 문맥적 의미는 뭡니까? 글의 흐름상 이 쓰임새와 역할과 의미가 약간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맥적 의미를 물어보게 되는데 이 문맥적 의미가 또 어떻게 되느냐? 이 문맥적 의미를 물어보는데 선택지가 단순한 짧은 단어로 나오지 않고 선택지가 예시 문장으로 나오게 돼요. 예시 문장으로 나오게 돼요. 이 말인즉슨 뭐냐? 이 어휘 문제, 지문에 있는 하나의 밑줄이 들어갈 겁니다. 지문에 하나의 밑줄이 들어가면 여기에서 그 단어의 중심 의미가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1, 2, 3, 4, 5번 예시문에 각각 집어넣어서 그 의미가 맞는지 적절한지 그 느낌을 느끼세요. 명확하게 수학처럼 1 더하기 1은 2처럼 정답이 나오는 걸 판단하지 말고 이것은 적절하다. 이것은 좀 이상한데 이런 정도의 느낌으로 판단을 들어가라고요. 그것까지 설명하려고 하면 여러분들 책 펴놓고 또는 어떤 어휘집 펴놓고 문제집 펴놓고 이거 살펴보고 이렇구나 라고 파악해야 될 거예요. 수능시험장에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는데 그거를 시도한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끝나고 나서 하세요. 수능 끝나고 나서. 됐습니까? 자, 독서 제재 1번부터 17번 어떤 제재 성격이 나올 것인지 네, 지문에 제재 성격이 나올 것인지 정리했고요. 문제 이렇게 출제된다 했고요. 거의 이런 패턴으로 문제 나올 겁니다. 예외적인 건 어쩌다가 하나 두 개가 좀 다르게 나올 뿐 나머지는 거의 다 똑같다. 문제는 이렇게 나온다 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잘 정리하시고 이 문제 유형, 이 흐름에서 어떻게 정리하고 내가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지 독서 제재 정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